저는 그 프놈펜 좋은 학교에서 MK들을 가르치는 교사 유태종입니다. 아, 혹시 이 사진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 네. 이것은 그 2014년 그 3월 10일 진주에 떨어진 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이 운석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석은 밭의 주인과 상관없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인 없이 떨어진 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오늘 저는 이 운석과 같이 밭에 떨어진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는 MK입니다. 아까 우리 그 MK 우리 그 하영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2000년 그 기독교사대 그 교원대에서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의 약자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사대에 참석했던 저 화살표 보이죠? 그때 정말 흰머리도 없이 참 파릇파릇한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 37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MK 사역에 대한 선택 특강을 들으면서 스쳐가듯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 하나를 기억합니다. 교직의 11조. 교사가 30년 이상을 교직을 한다면 3, 4년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정말 그냥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덧 흘러갔고요. 2005년 여름 그 기은실 교사 모임에 여름 수련회에서 당시 캄보디아로 MK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우리 꿈사람 배엄터 소개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몇몇 선생님들과 마음이 모아져서 3기 꿈사랑 배엄터를 캄보디아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린다면 1기 모임은 우리 임종화 대표님이 갔다 오셨고요. 2기 모임은 우리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님이 갔다 오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것이 2006년 꿈사랑 배엄터 3기 캄보디아 MK 사역이었습니다. MK들과 학습도 하고 특별활동과 개발활동을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저 프로그램의 그 마지막 날 그 제가 생전 처음으로 차력쇼를 했습니다. 예, 고무장갑을 뒤집어 썼는데요. 정말 화끈하게 망가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렇게 그 꿈사랑 배움터 행사가 끝나고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서 앙코르왓 구경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갔다 온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제 인생이 좀 뒤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꿈사랑 배움터 3기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에서 MK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그 한 선교사님이 우리 팀 모인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우리 그 MK들을 위한 선생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곳에 한국에서의 어떤 삶이 있는데 그런데 2006년 봄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속에 너는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냐라는 마음속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미쳤죠? 미친 거 아닌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사는 그 사람 보고 미쳤다, 어리석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2007년 2월 17년간 몸담았던 한국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교사직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MK를 위한 교사 선교사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부르는 MK들과 날마다 만나고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MK들의 그 삶이 아까 우리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있는 또래들과는 좀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다면 낯선 땅에 살아가기, 잦은 이동,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결핍을 말할 수 있습니다. MK들의 이런 특징을 한번 우리 프놈펜 좋은 학교에 다니는 MK 영진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진이는 현재 우리 프놈펜 좋은 학교의 9학년 학생으로 학생회장입니다. 영진이는 그 3살 때 1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낯선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1년간 부모님이 언어를 준비하는 동안 수도인 프놈펜에 머물러 있었고 바로 4살 때 뿌레이뱅이라는 시골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현지 유치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프놈펜 좋은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와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영진이는 저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우리 영진이는 2013년에 프놈펜 좋은 학교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신년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경기도 고향에서 1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영진이는 2015년 선교지 캄보디아로 귀환해서 이제는 막내 동진이까지 3남매가 프놈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진이 3남매는 매주 월요일 새벽에 사역지 뿌레이뱅에서 프놈펜으로 승합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바로 학교에 오기 위해 2시간 이상 차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수업을 마친 후에는 다시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프놈펜에 있는 동안에는 학교 근처에 잠시 머물 셋집을 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진이는 이제 올해 끝으로 우리 프놈펜 좋은 학교를 졸업합니다. 내년에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죠. 11월 14일 날 한국에 잠시 나와서 입학 전형을 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진이네는 2017년에 아빠가 선교단체 본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영진이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캄보디아에 오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동이 잦죠. 아까 우리 잦은 이별이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도 들었는데 학기 중에도 선교팀과 관련해 며칠은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영진이를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 MK들이 낯선 땅에서 잦은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MK들이 이처럼 살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K들에게 있어서 결핍은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저 모습은요 우리 푸른펜 좋은 학교의 중학교 역사와
사회 수업 시간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죠?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EBS 인터넷 강의로 대신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관리를 지금 대학교 휴학하다 온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돕고 있어요. 프놈펜 좋은 학교는 지금까지 그 역사와 사회 과목이 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그 2010년 그 첫 해에 사회 선생님이 계셨죠. 1년. 그리고 계속 없다가 작년에 1년간 한 분이 오셔서 사회 선생님 했다가 지금은 또 안 계십니다. 그리고요, 네, 조금 전에 나타나셨던 우리 이영수 선생님이 여태까지 역사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2014년에 우리 신흥중학교에 전주 신흥중학교에 우리 이영순 선생님 부부가 저희 학교에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고용휴직으로 오셨죠. 정말 프놈펜 좋은 학교의 역사 과목을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선생님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저 모습은 이제 우리 9학년 그때 담임으로 계셨을 때 CM립의 아이들하고 졸업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하나 골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프놈펜 좋은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 역사 선생님이 없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 MK들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결핍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MK들이 한국에 있는 또래라면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MK들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서 MK들이야말로 적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요셉, 그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낯선 땅 애굽으로 강제로 이동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이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분 또한 포로로 낯선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 이동해 갔지만 그곳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오늘 한철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 MK들이 성경의 인물인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MK들에게 여전히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또 잦은 이동, 잦은 이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결핍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돕는다면 이처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MK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잘 이끌어주는 이 일,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힘써 학문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 장차 MK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MK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현재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가르치는 이 일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가슴 벅찬 밭에 감추인 보아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아 MK를 양육하는 이 귀한 소명의 자리가 여전히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 프놈펜 좋은 학교 교사 자원이 15명입니다. 저분들 가운데는 물론 캄보디아 선생님도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대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니 따라 온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15명인데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되면 선생님 가운데 남는 분이 이제 6명 뿐입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MK를 양육하면서 겪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MK를 돌보는 일이 한국교회 선교 가운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K 사역으로 파송을 받는 일,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K 사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MK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닐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의 이동을 명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 그 선교지로 이동한 선교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MK들을 찾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이동, 그 고귀한 가치를 지닌 그 이동을 위하여 자원할 이가 저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동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똑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서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던 MK라는 보화를 저처럼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MK들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이 멋진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